에코델타가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오는데요. 에코델타 넣을까요? 명지 국제신도시 넣을까요? 25년에는 앞으로 분양이 꽤 많아요. 얘네 분양가 이제 얼마 정도 갈 거라고 보시나요? 수안 1구역부터 해서 수안 3구역 그리고 반도보라가 소규모 재건축, 낙민 1구역이 동래 한양이랑 옆에 뭐 한신 이렇게 해서 통합 재건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 단지들하고 분양가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동래구의 입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 급지 내에서 거래량은 얼마나 되나 봐야 해요. 사직동 라인으로 내가 좀 더 들어가고 싶어 하면요. 최고가가 뭐 8억 8천까지 갔다가 최근 거래가 6억 올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영상을 보실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낭콩입니다. 최근에 분양이 나왔죠. 바로 핫한 동래 반도 유보라입니다. 청약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카톡방에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청약을 넣어야 할 것 같나요? 넣지 말아야 할까요? 뉴스 기사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라고 합니다. 분양가는 저는 항상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분양가는 매매가하고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들 또한 평당 매매가가 1,19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1,197만원이면 34평형이면 매매가 6억인 아파트가 옆에 단지가 9억까지 한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평당 1,100만원이니까 34평형만 해도 3억 5천이 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반도 유보라 또한 분양가가 84 타입이 8억 3천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급등, 미분양 뺨 때린다. 분양가가 워낙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분양가가 조금 싸다고 느껴지는 미분양 단지들이 부산에서도 거기 진짜 안 가요. 계속 욕만 하던 단지들도 완판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부산, 광역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부산의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5년 만에 전국이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질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이제 전국에 로또 분양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로또 분양 있죠. 간간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입니다. 신규 택지지구 이런 데서는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부산의 분양가 상한제 어디일까요?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에코델타 아테라 가격이에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얘 분양가 보면 착해요. 부산에서 분양가 6억 언저리잖아요. 서울이나 경기권은 로또 분양 그래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부산에서 신규 택지지구 에코델타 분양가 6억이면요. 현재 명지 국제신도시 대장, 명지 더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산의 분양가 상한제는 그렇게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에코델타가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오는데요. 에코델타 넣을까요? 명지 국제신도시 넣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명지 국제신도시가 3단지 대장이죠. 대장 라인들의 중충이 아직도 5억 후반 매물이 있다. 근데 에코델타 지금 명지 더샵도 굉장히 핫해요. 7억 실거래가를 자 여기 찍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6억 후반 7억 찍은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거래량이 터진 것은 어쨌든 최근에 강서자이 센터포인트가 사전점검을 진행했잖아요. 사전점검 진행하고 나면 아파트들은 핫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아파트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강서자이가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6억 중반 이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국제신도시 대장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3단지가 6억 전후다? 가격 너무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 아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분양가는요. 항상 계속 비쌌어요. 2020년도에 분양했던 단지들 23년에 입주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 물건들이 이제 비과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거래가 조금 되기 시작한 곳이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입니다. 여기 단지가 분양가 6억이었는데 지금 매매 실거래가가 7억 정도 찍히고 있고요.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비과세가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카운티 이제 매물 내놓을 거냐 아니면 사실 분 있냐 이런 연락이 좀 오긴 해요. 이때 평균 분양가가 4억에서 5억대였습니다.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이 분양가가 5억 후반에서 6억이었죠. 푸르지오 클라센트도 5억이었어요. 얘 근데 프리미엄 막 2억 막 이렇게씩 붙었었거든요. 레이 카운티 또한 분양가 7억이었습니다. 이때 부산 시민들 청약 통장 다 들어갔잖아요. 이때 분양가 6억 후반에서 7억이었어요. 분양가가 레이 카운티가 꽤 비싼 편이긴 했지만 다른 분양가들을 보면 평균 4억에서 5억대 있었고요. 21년도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억에서 6억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21년도는 그렇게 매력적인 단지도 없었어. 22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가장 핫하게 분양했던 단지는 에코델타랑 그리고 양정자이더샵 SK뷰였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6억 후반에서 7억이라서 진짜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까지 갔지만 꽤 빠르게 완판을 이뤄냈었고요. 이때 분양가 6억에서 7억대였습니다. 에코델타를 제외하고 말이죠. 에코델타 뭐 경쟁률 그때 뭐 100몇십 대 1 뭐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23년도 분양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년도부터는 진짜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어요. 7억 5천 이상으로 나오는 롯데캐슬 인피니엘가 해링턴 말에 말 많았죠. 그리고 대연 DIL 뭐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까지 나왔죠. 롯데캐슬 시그니처 또한 평당 2,500으로 9억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리고 DIL 말고는 빠르게 소진한 단지도 없었고요. 이때 분양가가 평균 7억에서 8억대였습니다. 24년도 분양 한번 가볼게요. 24년도 또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얼 말고는 그렇게 핫한 분양이 없었어요. 예전에 지금 제가 앞에서 20년도부터 핫한 분양 단지들을 이렇게 박스 쳐왔는데요. 박스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롯데캐슬 프론티얼 또한 미분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9억 5천이었으나 2달 만에 완판이 됐다. 얘가 완판되고 난 이후에 부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보였고요. 이때 시기가 24년 7월에서 9월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엄궁이지만 더샵 디오모트 좀 6억대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계약이 좀 많이 이뤄지기도 했고요. 이때 분양가 평균 8억에서 9억대였습니다. 25년에는 앞으로 분양이 꽤 많아요. 얘네 분양가 이제 얼마 정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반도 유보라가 분양이 나왔는데요. 얘 8억 3천 중층 기준이고요. 거제역 양우 내안에 얘도 말 많죠. 168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8억입니다. 평당 이제 분양가가 2,200에서 2,500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들어오는 단지들 또한 이제는 8억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 보면 괜찮은 곳이 별로 없어요.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아니면 안락 1 재건축, 그리고 센텀 르엘, 남천 서밋, 우동이고요. 요런 거 예정되어 있는데 좋은 아파트들,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4,500은 생각해 주셔야 되고 평당 4,500이면 84 타입으로 15억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는 1년에 1억씩은 분양가가 오른 것 같은데 24년 평균 분양가가 8억에서 9억이었는데 이제 25년도 분양가는 진짜 확 뛸 거라고 봐요. 8, 9억에서 바로 15억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중간에 24년도 광안 드파인이 12억에 있었잖아요. 얘도 아직 저층 못 나뉘는 미분양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평균 분양가는 9억에서 아마 10억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분양가도 이렇게 너무 비싼데 부산은 청약 결과 또한 너무 안 좋아요. 미분양, 롯데캐슬 시그니처, 완판. 24년 상반기에 청약 단지들도 전부 미분양이에요. 얘는 완판됐다. 더군다나 두산이부터 제니스 센트럴 양정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 보면 다 지어져 있어요. 얘가 25년 원래 4월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사전 점검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244세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분양가가 6억 7천이니까 미쳤죠. 지금 이 분양가면요. 사실 동래구나 남구 라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진짜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미분양이 나와서 계약금 얼마 안 된다 이런 걸로 꼬시더라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부터는 그래도 단지들이 미분양이긴 하나 완판된 단지들이 꽤 있고요.
이편의 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세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8사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 그리고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얘네는 완판됐죠. 블랑 서밋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긴 하나 좋은 건 거의 다 팔렸고, 그리고 지난주 자서기간 전에 굉장히 분양권 거래가 많았고, 더샵 리오몬트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은 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꽤 합리적이긴 하잖아요.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22년, 23년에는 분양이 꽤 있었으나 24년, 25년은 분양이 좀 적었어요. 24년부터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거의 적었고, 완전 성공했지만 점점 신도시다 보니까 여기 핵심지 말고는 이제 외곽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단지도 좀 미분양이 꽤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방 엘리움 같은 경우에는 대형으로 이루어져서 시범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푸르지오 린 말고는 대형이 잘 없기 때문에 대형을 노리고 홍보를 해야겠지만, 평당가 2,500만 원이면 부산에 내륙으로 괜찮은 단지 올 수 있거든요. 대연혁신도 평당가 2,500이면 갑니다, 여러분. 동래아도 그렇고요.